네, 힘과 하중 중에 하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평 하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위로나 아래로 가해지는 수직 하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구 중심 방향의 수직인, 소위 말해서 수평 방향, 호라이전탈 포스에 대해서 호라이전탈 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의 대표적인 것이 바람하고 지진 하중이에요.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서 있는 건물로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옆구리를 치는 힘이 되겠죠. 이런 힘이 바람의 하중이다. 그 하중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풍속이 세지기 때문에 풍압이 또 동시에 커지고 풍압이 커지는 만큼의 풍하중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에펠탑이 왜 저렇게 위로 뾰족한 모양이냐? 저거는 결국 위로 올라갈수록 팔의 길이도 길어져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풍압이 세지기도 해서다. 자, 이래서 이 건물은 이 횡방향에서 오는 이 풍하중에 대해서 일종의 캔틸레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캔틸레버가 돼서 이 힘을 견디도록 설계가 돼야 됩니다. 자, 이래서 개별 건물들을 다 그 풍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자중이라든가 적재 하중이라는 건 딱 떨어지죠. 그건 뭐 무게가 얼마라는 거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바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불었다 안 불었다 하기도 하고 뭐 왼쪽에서 불다 오른쪽에서 불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 건물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돌풍이 생기기도 하고 와류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물들은 그냥 통계치를 가지고 바람 하중을 계산하는데 아주 높은 건물이거나 도심지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람을 가해서 거기에 가해지는 하중을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통해 얻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풍동 실험이라고 하고 밑에 그림처럼 건물 모형을 놓고 거기 센서를 달고 큰 바람을 프로펠러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지진하중이란 무엇이냐? 지진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횡하중이에요. 횡하중인데 바람처럼 여기에서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진하중은 기본적으로 땅이 좌우로 흔들리는 겁니다. 땅이 좌우로 흔들리는 건데 이게 아무런 그 변화 없이 갔다가 왔다가 하면 아무 문제도 없죠. 문제는 이게 가속도를 가진다는 거죠. 가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학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정력학방정식은 이거라 그랬습니다. 힘은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뉴턴의 이법칙에 의한 방정식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질량이고 이거는 가속도입니다. 이렇게도 힘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속도가 100km였다가 충돌하면서 0km가 됐다. 그러면 가속도가 생기죠. 100km 뭐 per hour 세크 자승 이렇게 생기죠. 자, 여기에다가 내 머리에 무게가 곱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리창하고 나하고 충돌하면서 그 힘이 나한테 가해지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동력학이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이 지진 하중입니다. 건물이 있어요. 여기를 단순하게 여기에 100만 톤의 질량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가속도가 가해졌다.
이렇게 하는 가속도가 예컨대 10km per sec 자승으로 가해졌다. 이렇게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 지진 하중이 받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시계추를 놓고 얘를 흔들어 보세요. 이 땅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움직이는 힘이 결국 이 힘입니다. 이 MA. 요거의 MA에다가 요 흔드는 가속도를 곱하는 힘이에요. 자, 이것처럼 지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건물의 무게중심의 지진 가속도가 곱해지는 힘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가 클수록, 그 다음에 얘가 클수록 지진에 대해서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지진은 이런 골조를 만들어 놓고 이 가속도를 가해서 이 하중이 어떻게 발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횡하중에 대해서 건축 구조는 이 횡하중을 어떻게 하든지 막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대개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하는 거예요. 아주 내가 튼튼하게 구조체를 만들어서 바람이 됐든 지진이 됐든 그게 오면 내가 그거를 견디겠다. 이게 내진입니다. 내진. 내진이고요. 많은 건물들이 이 구조체를 씁니다. 그래서 왼쪽 편은 건물이 높을수록 결국 지진 하중이나 이 바람 하중에 대해서는 제곱비례로 분리해져요. 제곱비례로. 세제곱비례 정도로 분리해집니다. 결국 여기서 생기는 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모멘트죠. 모멘트가 커지면 이게 제일 불리하게 되는 거죠. 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 L의 자승에 비례를 합니다. L의 자승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건물이 2배로 높아지면 저 모멘트는 캔틸레바의 모멘트를 얘기하는 거죠. 저거 4배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얘보다 4배 더 튼튼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거는 또 뭐하고도 관계가 되냐면 풍하중하고도 관계가 되죠. 근데 풍하중이 또 역시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약 3제곱에 비례합니다. 3제곱에 비례. 그러니까 높을수록 초고층 건물은 굉장히 아주 횡하중에 대해서 취약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죠. 대표적으로 이 존 행콕 센터 같은 경우는 이 건물 전체를 큰 트러스로 만들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캔틸레버가 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쓰는 방법은 진동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진이라고 하는 건 진동에 견디는 것이라면 이거는 진동을 컨트롤을 합니다. 이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TMD라는 것이죠. Tuned Mass Damper라는 건데요. 자, 이거의 이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진이나 바람이 옵니다. 이렇게 오면 얘가 어떻게 흔들릴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지진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위에 것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죠. 자,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걸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한계가 있어서 얘가 이게 흔들린다.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뭐 이렇게 가구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사람은 뭐 현기증 나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제일 좋겠죠.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바깥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거는 안 하시지만 그런 어떤 법칙을 우리 지구에 이렇게 줬어요. 그게 뭐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은 뉴턴 1법칙이죠. 자, 관성 법칙이라는 거 이거죠. 내가 차 타고 간다 그러면 충돌하더라도 나는 계속 가려고 하니까 이게 붙으시는 거죠. 스케이트 타다가 멈춰도 내가 쭉 밀려가는 게 관성이죠. 이제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서 있으려는 건 계속 서 있으려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있는데 지진이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큰 손가락으로 하는 대신에 이 손가락 대신에 이 거꾸로 여기에 큰 매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스. 자, 이 매스라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또 진동이 있어도 이 큰 매스는 스스로는 진동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겠죠. 자, 이 매스를 공중에 띄워놓고 여기다가는 용수철로만 연결해 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매스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이 건물은 자꾸 일로 갔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용수철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느냐? 이 매스가 이 흔들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들고 있는 효과가 나겠죠. 자, 이 위치입니다. 자, 이게 밑에 그림이 그건데요. 이 매스가 있고 밑에다가는 바퀴를 달아요.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진동이 생기니까 이 건물은 이렇게 갔다 하려겠죠. 자,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휘청휘청 하겠지만 이 매스가 제자리에 딱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붙들고서 덜 가게 만들고 이쪽으로도 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르다. 있을 때는 이만큼밖에 안 움직인다면 없다면 뭐 더 크게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매스에 의해서 이 진동을 컨트롤하는 것을 튠드 매스 댐퍼라고 한다. 자, 이 타이페이 101에 있는 거는 이 방식이 아니라 이 매스를 이렇게 매달아요. 바퀴 대신에. 뭐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진동이나 이게 올 때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여기에 이런 댐퍼가 달려 있어요. 피스톤이. 그러니까 얘는 있으려 하고 이 바깥은 흔들리려고 하면 결국 그거에 의해서 이 전체 진동이 컨트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재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법은 면진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컨트롤이 아니라 아이솔레이션이에요.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 이거는 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왼쪽 거는 뭐 마구 흔들리죠. 근데 밑에 거는 그보다는 덜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밑에 저 장치가 있어서 그래요. 밑에 이제 고무판으로 된 저 장치를 두면 평소에는 무게를 다 견디고 있다가 땅이 흔들리더라도 저 고무판이 그 진동을 흡수를 해줌으로써 구조체에는 그 진동이 아이솔레이트 말하자면 전달되지 않도록 격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거를 이제 isolation of vibration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진동이 있을 때 그 진동이 건물 전체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댐퍼를 달아서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하중 중에 중요한 것은
수압입니다. 수압은 액체 자체가 그렇듯이 무게만 있는 게 아니죠. 무게가 있으니까 당연히 물의 무게에 의해서 땅도 그 수직 하중을 받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나 액체나 유체는 전부 모든 방향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죠. 기체 같은 경우는 위아래 옆 다 가하고 액체는 옆으로까지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가는 압력이나 옆으로 가는 압력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압력은 물의 깊이에 따라서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1m 내려갈수록 1톤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10m는 가면은 10톤, 100m 내려가면 100톤의 압력을 수압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댐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후버댐입니다만은 후버댐은 밑으로 갈수록 두께가 저 정도로 두꺼워진다. 자, 그 다음에 이 후버댐이 왜 이렇게 압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압력들이 왔지만 이 압력들이 결국은 이 아치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에 견뎌야 되죠. 여기에 이 부분에. 그래서 이 압력의 합은 여기에 양측의 절벽에 의해서 이렇게 견디게 하기 위해서 아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치가 아니라 직선인 경우에는 전부 여기서 다 잡아줘야 되죠. 여기서 땅바닥에서 이게 넘어지는 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땅바닥에서 이걸로 잡아주는 거 대신에 양쪽 안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아치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역시 압력을 받는데 여기는 이 원통형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달걀처럼 이 압력이 이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댐보다는 훨씬 그 두께가 가늘어도 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수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압력이고 횡으로 가해진다. 자, 토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토압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토질에 무슨 압력이 있냐, 흙은 고체가 아니더냐, 고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밑으로만 압력을 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흙이 생긴 것만 보면서 저거를 아주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치죠. 왼쪽 윗그림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토지를 우습게 보다가 결국 저런 붕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고체는 뭐냐면 아래로만 힘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하중, 뭐 활하중 하는 거는 지구 중력 방향으로만 가는 수직 하중이에요. 물은 뭡니까? 물은 위아래로 가는 건 아니고 옆으로만 가죠. 옆으로만 갑니다. 예. 물론 이제 물이 있을 경우에 자기 자중이 있겠지만 위로 가지는 않고 옆으로 가는 게 백이에요. 자, 그런데 흙은 요거의 중간쯤이에요. 액체, 여기에 고체다 그러면 고체 성질도 있으면서 액체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완전히 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산을 이루다가 이러고 말죠. 이게 옆으로도 힘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는 때 요 각을 요거를 안식각이라고 합니다. 안식각. 평형을 이루는 각이에요. 그래서 자갈 같은 경우는 이 안식각이 크고 모래 같은 경우는 이게 낮죠. 자, 이 얘기는 이게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옆에 흙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옹벽을 제대로 쳤어야지요. 이걸 엉터리로 안 치고 그러면은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벽을 두고 여기다가 어스앵카를 해서 저 안쪽에다 이렇게 강력하게 당기죠. 그래서 요 꼬다리들이 전부 안에 깊이 앵커가 박혀 있다는 표시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흙이라고 하는 토합을 무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되거나 밀려가거나 이쪽을 파고먹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버터닝하거나 이런 옹벽의 붕괴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람과 지진은 진동으로서 횡화 중이고 흙과 물은 압력으로서 횡화 중이다. 이런 것을 결론으로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